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30분간 최근 챗GPT로 인해 촉발된 생성 AI에 관련돼서 라지 랭귀지 모델부터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진화되어서 현재 챗GPT 서비스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미지 생성 AI가 또 어떤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대해서는 뭐 요즘 모든 언론에서 떠들 만큼 많은 분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등장하자마자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만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2달 만에 1억 명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터넷 역사상 이 가입자 수의 확보, 그리고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안정적인 확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시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타임스지 이 잡지 표지는 현재 다음 주에 나올 다음 주용 타임스지 표지입니다. 타임이라는 로고를 일부 잡아먹으면서까지 챗GPT를 표지에 등장시키고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생성 AI 하면 뭐 꼭 비단 텍스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챗GPT처럼 문장을 생성하고 하는 텍스트를 위주로 한 생성 AI가 있겠고요. 그 안에는 지금 챗GPT의 밑단이 됐던 오픈AI의 GPT-3 엔진, 그 다음에 그게 물론 GPT 3.5,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었었는데, 생성 모델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얹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코드 레벨,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상용으로 서비스 중인 GitHub 코파일럿처럼 개발자들이 어떤 코멘트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로직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레코멘드 해주는 플랫폼들도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지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이미 있으면서 뭐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있는 앞에 텍스트 코드 이미지는 이미 안정적인 수준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성이란 영역이 단지 이것뿐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뭐 스피치부터 비디오, 뭐 음악, 뭐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창조력을 갖고 시도했던 그 모든 분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너러티브 AI를 통한 콘텐츠 생성이 얼마나 가속화될 것인가를 예견을 해보면, 보시는 거는 미국의 경우에 스마트폰이 마켓에 퍼져나가는데 10년 동안 뭐 55% 정도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됐고,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 클라우드가 처음 생기고 나서 약 31%까지의 전체 마켓에서 사용자들에게 전파되고 활용되는 상황이 오는 게 이제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너러티브 AI의 경우에 10년 동안 지금 보였던 클라우드나 아니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빠르게 시장에 퍼져나왔던 스마트폰보다도 더 빠른 형태로 시장에 보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코드, 이미지, 뭐 문장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는 수준이 몇 년 전에 생성 AI를 통해서 얻어내는 결과는 일부 사용자들한테 좀 사용자의 기대치, 사람의 기대치와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꾸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스팅을 하더라도 실제 활용하는 부분은 좀 약했었는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사람이 기대치, 휴먼 베이스라인에 충분히 미트하는 수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됐고, 그게 작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 위치에 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시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또 이 영역이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모델들이
오픈소스로 오픈되기도 하고 혹은 오픈소스는 아닐지라도 API가 오픈되어 다양한 개발을 하실 분들이 그 API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또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놓여져 있는 일부는 오픈소스 계열의 것들이고요. 상단에 놓여진 것들은 이제 그 API 기반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들인데 가로 속에는 파라미터 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빌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GPT-3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진 모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다 개발자가 원하면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서 더 발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그 AI 랜드스케이프의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각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작년 11월의 상황을 보면 앞서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비교해 보셨더라도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매월 많은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그려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로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런 그림도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AI 스타트업, AI가 워낙 이제 인기가 끄니까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AI 스타트업들의 안을 보면 뭐 GPT-3 API를 콜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 얘기할 때 오픈 AI의 GPT-1, GPT-2,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메가트론 LM,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튜링 에너지 등등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2019년만 하더라도 지금 17빌리언, 그러니까 1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이 꽤 획기적인 모델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그 대규모 투자를 근간으로 오픈 AI가 작업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T-3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을 발표를 하고 그와 동시에 나머지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파라미터 수를 가진 것으로 순식간에 이제 바뀌게 됐고요. 단순하게 파라미터 수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굉장히 잘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오픈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 상태 그대로 혹은 그거에 약간의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서비스의 가능성을 많이 보면서 이제 열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잠시 GPT-3를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챗GPT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밑단을 이루는 GPT-3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GPT-3 같은 경우에 이제 인풋 프롬프트로 어떤 문장들이 언급이 되면 그것에 맞는 아웃풋을 내놓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전체 문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듯 보이지만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개별 토큰 단위로 아웃풋을 내게 돼 있죠. 근데 얘가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럼 어떤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을까? GPT-3에 대한 논문에서 이건 발췌를 한 것인데 보시면 비영리 재단인 커먼 크롤, 그래서 글로벌하게 여러 인터넷상의 정보를 긁어서 제공하고 있는 커먼 크롤의 정보들을 중심이 되고 있고 위키피디아나 뭐 다양한 책들, 뭐 기타 다른 정보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갖고 트레이닝이 이루어졌고 밑줄을 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GPU 클러스터 상에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일부 서비스로 이제 표현해 놓은 장표를 보시면 뭐 구글 페이턴트, 그러니까 특허 문서들 포함해서 GitHub의 퍼블릭 리포지터리에 있는 정보들, 뭐 뉴욕타임스의 기사, 뭐 블로그스팟 같은 글로벌 블로그 플랫폼들, 이런 모든 것들의 정보들을 다 이제 학습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피처와 그러니까
이 문제지를 주고 답을 줘서 그걸 갖고 예상 답을 갖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개고양이를 학습하듯이 그 라벨된 데이터, 태그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존의 이 언어들을 가지고 결국은 학습을 할 때는 다음 단어를 그 예측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에 문장이 있었다고 했을 때 뭐 앞에 인풋에서 일부를 보여주고 그 다음 단어, 다시 그걸 앞에 문제로 추가하고 그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은 이 다양한 파라미터, 그 인풋 프롬프트로는 그것들이 이제 각 단어 그 토큰 단위로 들어와서 이게 올바른 예측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별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가 아닌 토큰 단위로 구분을 하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토큰들은 일반적으로 단어 혹은 그 문장 부호 단위로 이제 나눠지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단어들은 이제 그 복수기의 토큰으로 나눠지기도 하죠. 그래서 색으로 구분된 걸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토큰들이 그 GPT-3 같은 경우에는 2048개의 토큰을 핸들링하는 트랙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것을 토큰 와이드 혹은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2048개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이제 개별 토큰들을 받아서 그 넥스트 토큰을,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로 이제 그 문장들을 쏟아내게 되는 과정에 있게 되고요. 그 앞선 그림에서의 그 분홍색 하나의 트랙만을 한번 살펴본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 단어만을 갖고 예측한 건 아니고 각 전체적인 문장이 왔을 때 예측이 되는 것인데, 그 문장의 그 개별 토큰들이 결국 벡터, 어떤 컴퓨터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숫자의 리스트인 벡터로 변환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어떤 복잡한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연산을 통해서 그 변환된 숫자를 얻게 되면, 그 숫자를 다시 그 벡터2 그 워드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타겟 이 토큰, 그 다음 단어, 예측된 다음 단어를 뽑아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T라는 것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잖아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는 수년 전에 구글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핸들링하는 좋은 모델을 발표하면서 사용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현재로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다 보니 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그것을 근간을 하고 있고, GPT 역시도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활용을 하면서 지금 보면 이 그림상에서는 한 개의 레이어에 약 19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들을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96개의 레이어를 얹어서 지금 그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자로 바꿔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48개, 96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개별 토큰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토큰, 인풋 프롬프트의 토큰이 왔었을 때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PT-1부터 3까지 결국 핸들링 할 수 있는 토큰 와이드 가 훨씬 더 512, 1024, 2048로 늘어나고, 이 각각의 레이어도 지금 12개 레이어에서 96개의 레이어로 레이어를 올리면서 훨씬 더 정교한 문장, 그리고 더 그 문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언어 모델로 확장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로 어떤 문장들을 넣어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인풋 프롬프트고요. 그 각각의 모델별로 더 수려하고 더 명확한 설명들을 해낼 수 있도록 발전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 수가 단순히 높은 거가 물론 그 파라미터의 수만큼 정밀도가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고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반드시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흐르고요. 더 많은 데이터로. 그것도 이제 제로샷, 원샷, 퓨샷이라는 러닝 방법을 통해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퓨샷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제로샷은 그 아까 랭귀지 모델을 그냥 학습만 하고 그냥 바로 어떤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모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요. 이 퓨샷은 이 예제를 몇 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패턴을 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진짜 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랭귀지 모델의 퓨샷을 트레이닝을 한 것이고, 랭귀지 모델이 커지고 많은 데이터를 하게 되면 그 컴퓨팅 노드의 그 이 트레이닝 코스트는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보시기에는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Y축을 보시면 사실은 로그 스케일로 10배씩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 칸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뭐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지금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엄청난 데이터셋을 갖고 작업을 했다고 본다면 보통 한 번에 트레이닝을 할 때 뭐 100억에서 130억 정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10번 반복하면 뭐 1300억 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뭐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필요한, 그래서 함께 하면서 어떤 결과를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T-3가 프리트레인드 모델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모델이었지만, 그것들을 파인 튜닝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트레이닝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더 발전시키는 일들이 가능해졌고요. 그것들을 뭐 GPT-3에서부터 지금 그 GPT-3도 한 개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각각의 모델 사이즈별로 원하는 모델을 선택적으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이 뭐 텍스트 다빈치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현재 모델 그 GPT-3에서 챗GPT를 준비하면서 이제 3.5로 더 트레이닝이 됐고요. 그래서 그 현재 오픈 AI 서비스 애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오픈 AI 서비스의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해 보면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는 모델을 취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직접 챗GPT냐 그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챗GPT가 되기까지는 몇 가지 작업이 추가적인 작업이 있었었는데 그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Reinforce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내용은 계속 엄청난 데이터셋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을 잘 만들었었다면 이제 좋은 문제와 좋은 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을지를 사람이 개입해서 트레이닝을 시켰고 그것의 결과가 뭐 잘못된 소리를 하지 않게끔 세이프 가드를 두는 정도의 작업을 한 것이 챗GPT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작업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오픈 AI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좋은 문제와 좋은 답안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 그거에 따른 좋은 답안을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시켜서 이런 문제는 이런 답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형태구나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챗GPT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답안들이 있었다면 사람이 그것들을 보고 네가 만든 이 답들 중에 무엇이 제일 좋은 답이었고 어떤 형태의 답은 가장 그러니까 좋지 않은 답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어서 그 리워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답안을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거고요. 그 결과로 이제 좋은 문장을 답을 어떻게 생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답을 앞서서 만들었던 사람이 선택한 것에 근간한 것으로 리워드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SAT 미국 대입 시험에 관련된 것들도 테스팅해 보시고 우리 수능에 영어의 뭐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도 뭐 해보시고 나서 뭐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뭐 미국의 의학 면허 시험에 대한 뭐 수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폰트로 되어 있는 고문서 책들 이런 경우에도 이 문서들 폰트가 좀 OCR로 인식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챗GPT에 넣어서 문장을 교정해 달라고 해서 뭐 정상적인 문장을 얻어내는 일도 가능해졌고요. 챗GPT 아마존에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이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 챗GPT를 이용해서 책을 내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은 챗GPT의
그 적절한 질문을 잘 던져서 좋은 답안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책들로도 이미 많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상품에 대한 새로운 개선 포인트라든가 고객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그 어떤 광고 카피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학교들 같은 경우 고민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여지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챗GPT 그 현재 상태에서 보면 100% 반드시 좋은,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 100% 옳은 답만을 얻어야 되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는 약간의 무리한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자신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고 한다면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좋은 도구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오픈AI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안에 있는 오픈AI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콘텐츠 생성이나 뭐 어떤 것들에 대한 핵심을 요약하고 뭐 코드 생성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중에 하나의 뭐 예를 시나리오를 들어본다면 뭐 그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를 할 때 뭐 녹취되는 모든 내용 그것들에서 문장을 뽑아내고 그것에서 뭐 이것은 뭐 어떤 품질에 대한 항의였다 아니면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담이었다 이런 것들을 뭐 카테고리화해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그 중에 어떤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너무 심각한 뭐 그 문의였기 때문에 그건 다시 어떤 뒤 확인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일도 이 오픈AI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들이 손쉽게 가능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여러 가지 모든 프로덕트들에 연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팀스 프리미엄 안에 뭐 문장을 요약하거나 회의 내용 요약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지금 저희 그 세일즈 도구에서도 비바 세일즈라는 것에 연동이 시작되고 있어서 고객의 뭐 CRM 시스템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들이 이 안에 오퍼튜니티를 세일즈 오퍼튜니티를 넣었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메일을 쓰는 것들을 뭐 이것에 이용해서 자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뭐 어떤 형태의 메일을 쓰려고 해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에 맞추어 자동으로 이 CRM의 정보랑 그 오퍼튜니티 정보를 가지고 메일 초안을 생성해주고 그것을 그냥 카피에다가 사용자는 그 중에 일부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이런 일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고요. 뭐 세일즈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 경우에 뭐 고객 맞춤형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뭐 GPT-3 뭐 이미 뭐 사람들이 많은 가능성을 보고 3.5를 통한 챗 GPT를 통한 가능성을 보고 계셨고 1750억 개에 집중하고 계셨었는데 GPT-4가 얼마큼 될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 뭐 루머로는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갖지 않겠냐. 근데 오픈AI에서는 뭐 이거 너무 큰 숫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저 역시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뭐 굉장히 다른 발전된 모델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앞으로 메일의 긴 초안은 사람이 작성하지 않고 이제 그 많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반응 쪽에서도 인사이트 그 핵심만을 얻는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요. 뭐 이런 형태의 AI 영역이 뭐 신약 개발부터 뭐 칩 디자인 뭐 이런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 분야도 뭐 코스모폴리탄의 표지를 AI로 생성한 것들이 작년 중반에 시작된 걸 필두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화두가 됐던 그 디지털 아트 어떤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뭐 예술의 파괴가 이미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했었지만 이미 미국의 저작권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작품이 그 미드저니로 생성한 것들이 저작권에 등록되는 그러니까 만화를 디자인한 사람은 시나리오를 잡은 것만으로도 이런 만화를 등록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뭐 시간상 좀 생성 AI의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건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 소스로 발표됐을 때 뭐 그동안에 카프카나 스파크 이런 것들이 깃허브에서 스타를 받는데 걸린
시간보다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Y축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 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그 스타를 받고 많은 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이런 프롬프트를 아무나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프롬프트를 거래하는 사이트들도 이제 나와서 뭐 각각의 이런 이 오픈 AI의 달리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얻는데 뭐 어떤 문장을 썼을까, 그 문장을 일부 리블에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베이스라고. 그래서 이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게임 아이템들을 디자인하는 일,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사람이 하고 있었지만 빠르게 생성 AI 영역으로 대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한 거래를 하던 게티 이미지 이런 것들의 주가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의 그 달리를 기반으로 해서 달리2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는 걸 발표를 했고, 현재 베타 상태로 웨이팅 리스트에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원하는 글자나 이런 초안들을 여러 가지 옆에 그 다양한 그 포맷을 주어서 생성하는 일을 자동화시키는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뭐 챗GPT와 이미지를 또 결합한다면 뭐 내가 그 뭐 샌프란시스코의 원 베드룸 아파트인데 뭐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이 문장을 좀 상세하게 뽑아내는 거를 챗GPT로 발전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바꿔보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도들도 현재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코드, 이미지 이 분야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 그것들이 더 가속화되는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야들도 이제 곧 여러 분야로 이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은 코드 생성은 코드 생성, 텍스트는 텍스트, 이미지는 이미지로 이제 모델들이 나눠져 있었다면 멀티모달 모델로 이제 발전이 돼서 사람이 보면서 이미지와 소리 혹은 글 뭐 이런 걸 한꺼번에 소화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모델로 발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챗 GPT 나오자마자 와우 했다가 뭐 사람들이 또 어떤 부분은 뭐 이거 잘 못하네 하면서 약간 또 투덜거리기도 하고 뭐 어떤 또 아쉬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에서 얻는 효과를 보는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한 효과를 통해서 더 많은 활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미지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AI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하는 형태로 점점 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때 중요한 요소는 결국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종 폐한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좀 확인하는 부분 정도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아스콜락이라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책을 집필한 분, 영화로도 나온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고요. 결국 그 가능성의 한계를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으로, 그걸 뛰어넘어 불가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AI가 시도하는 영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성 AI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어떤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시는, 그래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